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은 2015년 골프존 뉴딘 홀딩스로부터 스크린 골프와 유지 보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본사를 거점으로 국내 2개 법인 및 해외 11개 법인 등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로 구성됐습니다. 스크린 골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자체 기술 인력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골프 시뮬레이터용 유지 보수성 소모품 판매에 골프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휴 광고, 가맹 직영 스크린 골프방, 실내 골프 연습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사업은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전국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서 스크린 골프방 운영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03억 원, 영업이익 1,076억 원, 당기순이익 7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8.8%, 당기순이익은 103.9%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라운드 수 증가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매출 증가와 하드웨어 판매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직영점 회원수 증가와 객단가 상승에 따른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골프존 4월 29일이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한 건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은 1,538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4.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8.3%를 초과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누계치에서 당기순이익 부분이 좀 기재가 좀 되어 있지 않은데 네네. 잠정 실적치이기 때문에 손익의 확정 부분은 1분기 보고서가 좀 제출되는 5월 14일 이전에 제출될 예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4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오히려 증가폭이 좀 크다는 이력들이 좀 있죠. 4, 4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37.3% 그리고 영업이익의 폭은 321.3%가 급증하는 호실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골프존의 잠정 실적 공시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 골프 산업이 리오프닝 피해주로 좀 다소 우려가 된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그럼 올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기조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골프존이 왜 이 코로나19의 이 피해주? 엔데믹 관점에서의 리오프닝 피해주가 될 것인가. 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상 코로나19의 수혜주였나. 자, 그런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사실상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시점, 영업시간이 뭐 10시냐, 11시냐, 12시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영업시간의 어떤 관점에서 사실상 이 스크린 골프의 어떤 이 방문객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의 피해주가 맞았다는 겁니다. 실적의 어떤 전망치 부분에서도 사실상 타격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게 사실상 2021년도에 실적 회복을 가져왔던 원인은 코로나19의 수혜주 관점이 아니라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가 사실상 요즘 우리가 보면 20대 골퍼들이 좀 상당수 많거든요. 그렇죠. 과거와는 좀 틀리게 골프장에 좀 가끔씩 가보더라도 골프장의 부킹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를 가더라도 지금 소위 말하는 아저씨들보다는 네. 젊은 이 골퍼들의 인기들이 너무 많이 좀 반영된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변이 확대됐다는 관점에서 실적 회복을 가져온 것뿐인데 이게 코로나19의 수혜주 관점으로 이 인식됐다는 것 자체는 좀 다소 아이러니한
상이 아니다. 지금 리오프닝주의 피해주 관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주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어떤 저변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제고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코로나19의 수혜주라기보다는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로 인한 관점에서 리오프닝 피해주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 확인해 보니까 이 골프존이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사업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사업 보고서 최근치를 좀 잠깐 볼 텐데요. 전체적인 스크린 골프 사업 부분의 매출 누계치를 좀 보면 수출 비중은 오히려 좀 증가폭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284억에서 334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740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스크린 골프의 이 온라인 서비스 광고 제휴 직영 사업 부분에서는 매출이 그래도 소폭의 좀 증가 추세를 좀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지 사업 부분도 76억 그리고 83억, 105억 원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에서는 수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회복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골프존이 해외에 진출했던 이력들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미 중국 시장에 골프존이 있었어요. 네. 제가 당시에 중국 수저우의 이 어떤 LCD 관련 업종의 디스플레이 업종에 좀 근무를 좀 한 이력이 있었는데 네네. 당시에 수조의 어떤 주재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바로 골프존이 수조에 사실 있었고 지금 상해에도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거 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영 관점에서는 국내 이 주재원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직영점 운영 효과가 좀 있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해외 실적이 감소했던 원인들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 중국의 어떤 골프 인구의 어떤 감소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양상인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일단 골프에 대한 어떤 저변 확대가 좀 아직은 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골프 시뮬레이터에 어떤 관련된 매출 부분이 크게 좀 확장세를 좀 가져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직영점의 매출, 수출 실적은 그래도 이 수치상에서 좀 증가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한번 볼 텐데 회사는 주력 사업으로 보여지는 이 스크린 골프 사업 부분의 매출 확장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2,126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2,631억 2021년도에는 3,923억을 기록하면서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좀 크게 확대된 흐름들 좀 보여주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의 수혜주로 좀 작용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사실상 뭐 이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실적은 더 컸을 수도 있죠. 지금 스크린 골프라는 게 사실은 이 주야가 없거든요. 야간에도 상당수의 유저들이 이용을 하는 이 게임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코로나19의 부분적인 피해주는 맞았다. 그런데 실적의 증감 효과를 좀 가져왔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골프 인구의 증가 또는 골프의 저변 확대가 주요하지 않았나. 이 점이 키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중국 시장의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향 매출이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중국 시장의 자체에서는 이제 골프전이 좀 철수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네네. 지난해 10월 이 골프전 차이나를 이제 이 청산을 좀 했습니다. 9월 달에는 이 청도법인을 정리를 좀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직영점의 수는 좀 세 가지로만 좀 운영을 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홍콩 법인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선전 상하이 전체 4개 법인만을 좀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 법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 직영점의 점포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직영점의 어떤 명맥은 좀 유지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저변 확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전부의 철수는 아니지만 관점에서는 이 골프의 시뮬레이터의 확산 세례가 사실상 골프전이 뭐 1년 새 갑자기 크게 확장해 나가는 그림들보다는 네네. 점진적인 확대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던 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지면 중국 시장의 완전 철수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부분적인 어떤 명맥은 좀 유지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내수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해외 법인까지 이 골프 시뮬레이터의 어떤 판매 호조를 좀 가져오는 부가적인 수익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중국은 사실상 지금 내부적인 어떤 봉쇄령 조치가 좀 장기화될 움직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라는 어떤 이 부분이 전격적으로 좀 해지되거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지되거나 일상 전환이 중국에서도 빠르게 좀 회귀되어야만 실적 회복의 관점에서는 중국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좀 그 부분을 글쎄요 좀 2022년도까지는 좀 네.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이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완전 철수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골프존 카운티에 하반기 증시 입성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흥행 혹시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2022년도에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상장을 모두 철회했던 네. 지금 관건은 외형이 지금 맞지 않아서 외형이나 준비는 모두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을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2022년도는 아마 이런 관점들 때문이 영향을 좀 받겠지만 회사의 어떤 자회사 상장은 저는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사실상 지금처럼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다면 오히려 상장 효과적인 관점에서는 상장을 뭐 내년으로 좀 미루거나 네네. 하반기에 좀 지표가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 상장하는 것이 회사에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골프존의 사업 확장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큰 매출의 신장 효과를 좀 갖고 왔지만 지금 이게 온라인 골프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골프장을 인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사, 이 골프장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최근에도 천안의 모 골프장을 인수하겠다는 어떤 소식도 제가 좀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오프라인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인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강점을 갖는 종합 레저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골프존을 다뤘었는데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표님, 우리 투자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17만 4천 원, 0.58%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분들이 좀 반영된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상 1분기 실적을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확하게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을 또 추가 포트 비중 5%를 좀 제시해드렸던 이력이 좀 있었죠. 네. 바로 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지금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저희가 추천일이 2월 25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네네. 바로 아마 이쯤일 텐데 뭐 충분히 기회는 제공이 된 셈이에요. 오. 매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렸고 1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적중을 좀 했었죠. 자, 골프장 같은 회사들은요 실적의 어떤 기반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에요. 이 회사가 다른 소위 말하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면 오히려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까지 골프존의 어떤 성장세는 완연할 것이다라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유효 구간에서 이 포트 비중은 뭐 지속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우리가 좀 제시한다면 오히려 지금 우상향 곡선 구간에서 전고 연경인 19만 3,500원까지 도달하기에는 다소 지금 현재는 단기적 고점이 맞다. 상황이 2020년도의 하반기 내지는 2021년도 상반기의 상황이었다면 신고가 갱신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실적임에는 좀 분명한데 현재 현재 지금 이 조정 장세에서는 우려감들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의 어떤 영역 의견을 좀 드린다면 16만 7천 원. 16만 7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다시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네네.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 15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존 일단 현재는 단기적인 고점 구간인 것 같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6만 7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5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골프존은 철저하게 이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 3분기 실적까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골프존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아모센스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센스는 2008년 설립돼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재, 모듈 및 디바이스, 플랫폼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며 무선 충전 차폐 시트, 무선 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 라이팅 모듈 및 IoT 디바이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용 차폐 시트를 공급하고 있고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화상회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영상, 비대면 체온 변화 관련 디바이스와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567억 원, 영업 손실 31억 원, 당기 순손실 7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69.2%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55.7%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 4월 27일이었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형태죠. 즉 빚으로 회사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가가 일정 부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형태의 어떤 변종, 증권을 의미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은 지금 1회차 전환사채를 좀 발행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이 회사는 정관상 500억까지 전환사채를 좀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억 원의 제1회차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전체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는 160억 원의 운영자금과 40억 원의 시설자금으로 좀 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사채 이자입니다. 표면 이자가 0%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 모두 0%입니다. 소위 말하는 좀 무이자 조달인데 지금 사채, 전환사채 만기가 통상적으로 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에 200억 원을 무이자로 좀 조달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성장성에 납입자가 인정한 것이 아닌가. 소위 동의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사채 만기일 4월 29일입니다. 2027년도니까 만기를 오히려 좀 기네요. 지금 5년이네요. 5년. 2022년도부터 지금 사채 만기가 2027년이니까 5년으로 좀 추정이 좀 되는데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3년도 4월 29일부터 2027년도 3월 29일. 지금 사채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전환 청구 기간을 행사를 좀 할 수 있는데 전체 만기일이 지금 5년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일은 2022년도 4월 29일이고 전체 만기일은 2027년도 4월 29일이었기 때문에 발행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 재원을 조달해서 140억 원의 160억이죠. 160억 원의 운영자금과 40억 원의 시설자금으로 좀 배정하는 공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 납입 대상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 대상자는 교보 첨단 소재 신기술 투자 조합 외에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외에 기관 투자자들로 좀 배정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모센스가 2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표면 이자율과 또 만기 이자율이 모두 0%라고 하는데 대표님 그럼 이 부분 혹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4월 27일 날 발표한 이 전환사채권 제1회차 전환사채 200억 원의 조달은 4월 29일에 모두 전량 납입이 좀 완료됐습니다. 네네. 일단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200억 원이라는 되는 이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차입한다면 변동금리, 기준금리 모두 다 합산해서 최소 5%대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5년간 무이자에 해당되는 200억 원을 조달해서
이 부분을 신사업에 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재투자 내지는 오히려 이 캐파를 좀 증설하는 데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외형 확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회사는 200억 원의 무이자 조달을 통해서 향후에 부담 없는 재원을 좀 조달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효과들은 이 주주 관점에서 굉장히 어떤 좋은 의사 결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외형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상장 당시에는 사실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다가 최근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좀 차 폐시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회사 전체 주요 제품 포지션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사업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 등의 전체 현황은 소재와 모듈 그리고 디바이스 플랫폼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소재 부분에서는 차폐 시트라고 불리우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이제 소재입니다. 무선 충전용 이제 소재거든요. 전체 매출액이 194억, 전체 포지션은 34.2%에 해당되는 비율을 좀 영위하고 있고 전체 이 소재 모듈 부분의 40.1%, 거의 이 회사 전체 매출 부분의 40%는 소재고 모듈 부분이 60%라고 좀 추정했을 때 네네. 40%에 거의 뭐 90%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은 차폐 시트 관련된 소재 부분으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LED 헤드 램프용 기판과 코로나 자가 진단용 카바티 LTCC라고 불리우는 이 소재인데요. 지금 5.8%에 해당되는 부분을 LTCC 기판이라고 불리우는 소재 매출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모듈 부분에서는 전체 매출 포지션은 40%, 좀 동일하게는 소재와 모듈에서 각각 40%, 그리고 디바이스 플랫폼 부분에서 7%와 기타 사업 부분에서 6%대, 13%대에서는 다른 사업 부분에서 좀 영위가 되고 있는데 골고루 사업 부분의 어떤 확장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매출의 어떤 증가폭을 좀 더 본다면 2021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런데 오히려 차폐시트 부분은 2021년도에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에서 219억, 147억, 194억 오히려 2019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흐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왜 정기보고서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원인이 이겁니다. 보도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지 않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전망치가 차폐시트의 향후 이 장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때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 최근의 어떤 사업년도에 기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매출의 증감 효과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봤을 때 이 성장률이 큰 폭의 성장 추세로 매출액이 확대돼 간다면 이 회사는 2022년도에도 긍정적인 어떤 성장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차폐 시트의 부분에는 2020년도에 부분적인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LTCC 기판에 대해서 매출이 33억 원 정도 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무선 충전 모듈의 부분에서는 152억 원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장 사업 역시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68억 대비 33억 원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지금 IoT, 지금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33억 원의 매출 확장 부분과 LTCC 기판의 어떤 매출 확장 부분이 이 회사의 새로운 부가 수익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테마로도 또 엮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수소차 이 N모델의 압력 센서를 이 아모센스가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보고 있던 이 부가 사업의 어떤 증감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33억 원의 어떤 초도 매출 확장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1월에 이 현대차 수소 트럭용 고압 그리고 중압의 모듈을 아모센스가 생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적용 모듈에서 수소의 노즐압 센서를 공급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벤더사로 이제 정식 등록이 좀 된 만큼 네네. 이에 따라서 공동 개발 이후에 센서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 부분 그리고 수소 트럭의 양산 가시화가 좀 이루어지는 2023년도부터는 관련된 부가 모델이죠. 수소의 이 노즐압 센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수소의 노즐업 센서 부분에 어떤 성장치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20억 원의 초도 매출을 좀 달성했고요. 2023년도에는 36억 원의 매출을 좀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체적인 캐파에서는 2025년도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 확장을 위해서 회사가 좀 노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업의 영역군들이 좀 다소 다릅니다. 차폐시트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전기차와 수소차 모든 테마에 적용 가능한 섹터로서의 어떤 역량을 확인하는 셈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차 테마로도 좀 영향성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그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의 폭도 감소를 시켰고 매출액도 증가가 됐는데요. 정부와 기업 모두의 시선이 이제 좀 주목되는 만큼 올해 안정적인 실적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아모센스는 일단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에서 증가폭만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9.2%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5.7%가 좀 증가됐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는 차폐시트에서 아까 매출 감소 효과가 좀 있었지만 네네.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부분적으로 회복은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에 회복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년도에 관건은 1분기의 증가폭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인 기간에 200억 원의 무이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치가 2022년도부터는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금 무선 이 충전 차폐시트죠. 차폐시트 이 소재는 적용군들이 사실상 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도로에 뭐 미래 산업에서는 사실상 이 도로 노면에 사실상 이 소재가 깔리게 되고 차가 별도의 충전이 없이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오. 자, 그런 날이 오기에는 막대한 기간 자금들이 좀 이 소요가 되겠죠. 좀 네. 되겠지만 아주 먼 얘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력으로만 이제 가능해서는 기술력으로만 판단했을 때 충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이 향후에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소재의 배경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모센스 일단 1분기의 증감폭이 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021년도 지금 10월에 좀 상장한 이후에 사실상 이 공모가에서 크게 뭐 주목받지 못한 이후에 오히려 지금 2개월 추세에서는 오히려 주가 좀 하락한 이력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요 구간인데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들이 2021년도 12월 달 그리고 1월에 좀 부각이 좀 됐지만 이후에도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사업분들의 부분들은 실적 회복적인 요건들의 어떤 감소 추세가 2020년도 대비해서는 미지수로 좀 작용된 효과가 좀 있었죠. 막상 3월 달에 실적 요인들을 실적 발표 좀 있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수반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장 이후에 23,950원. 지난해 1월이죠. 지난해 1월에 죄송합니다.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1월 23,950원의 신고가 갱신한 이후의 주가 상태에서는 오히려 실적 기반에서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이 사업 역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배제할 수 없다. 즉 뭐냐면 1분기 실적에 호조가 있고요. 2분기에 외형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차폐시트 소재 그리고 기타 수소 압력 센서 관련된 이 매출의 호조가 반영이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이력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 좀 이탈되면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 17,000 확대해서 볼게요. 17,600원, 17,6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지선 17,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6,500원, 16,500원에서 17,500원, 16,500원에서 17,500원. 자, 요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센스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6,500원에서 17,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7,600원이 지지되지 못한다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2분기 외형 확장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센트럴 인사이트입니다. 센트럴 인사이트는 1977년 설립돼서 1990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금 입출금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금융 자동화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사업 관계를 유지 중이고요. 종속회사를 통해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외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과 사양의 신규 ATM 모델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1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7.8%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1.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3.7%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거래 정지로 인한 영업 활동 제한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센트럴 인사이트 5월 3일입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는데 공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전력 보통주 37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 1,506만 392주가 현재 발행돼 있는데 379만 7,471주의 신주.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30억 원으로 좀 추산되거든요. 30억 2,090원인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세 수리 과정을 좀 걸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좀 지정한 자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 행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내용 하단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이 790원입니다. 지금 제가 좀 기준 주가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센트럴 인사이트의 지금 현재 주가가 2,490원이죠. 그런데 신주의 발행가액 790원? 자, 이 부분 좀 의문입니다.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을 산정했다. 지금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로만 하면 2,490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 주가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현재 회사 가치에 대한 또 추정 단가를 추정하겠다. 이건 다소 제가 볼 때는 이 너무 대주주의 편익적인 어떤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하단 내용 보기 전에 상단부터 좀 차근차근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하죠. 지금 신주 발행가액은 일단 790원에 좀 책정이 됐습니다. 납입은 5월 18일 날 납입 예정이고 이 회사의 상장 예정일은 6월 7일. 주권 거래 정지 상태이긴 하더라도 신주가 좀 유통되는 과정, 주식이 입고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납입 대상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최대 주주인 대운에너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운에너지 외에 대표이사 그리고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 임직원들로 하여금 주식을 좀 교부를 했는데 이게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이 발행가액에 아까 좀 우리가 좀 이치에 안 맞는 868억 원의 지금 할인율을 좀 적용한 걸 좀 보여줘요. 이 회사의 지금 시가는 2,490원인데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서는 기준 주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사실상 이 회계 용역 평가에 따른 기준 주가를 평가 산입해서 좀 가져가는 건데 센트럴 인사이트 자, 이 관점에서는 지금 아마 납입이 된다면 큰 이견이 없다면 790원의 신주 발행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큰데 사실상 이 30억 원에 대한 어떤 자금을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의견은 적정을 좀 받으면서 네. 상장 폐지의 형식적 이 폐지 요건은 사유를 좀 훼손한 거죠. 그런데 지금 횡령 배임 이슈가 좀 남아 있고 회사의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의 영속성 지배구조의 어떤 확고한 차이에서 3자 배정의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배력도 좀 더 강화하고 운영 자금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수주 관련 공시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저희가 센트럴 인사이트 지난 4월 25일 날 개선 기간이 종료됐던 시점이 바로 4월 14일이었던 거죠. 저희가 4월 14일 날 이 개선 기간 종료했다는 이 공시 이후에 회사의 많은 공시 이력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부터 좀 차근차근 히스토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주식회사 아시세븐에서 주식회사 대운에너지로 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는데 지금 아시세븐과 새로운 이 경영진 측으로 하여금 지금 경영권 분쟁 상태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이후에 지금 변경 후 최대 주주는 장외 매수로 인한 지분율 증가에 따라서 기존 현재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15.9%보다 많은 29.1%의 지분을 취득한 대운에너지가 최대 주주로 좀 변경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월 21일 날 임총을 열었는데 결국 기존 경영진의 해임한 건들이 모두 가결되는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도 가결이 됐고요. 2호 의안인 전 대표이사입니다. 엄상진 해임의 건도 가결이 됐고요. 사내이사 박종훈 해임의 건은 사실상 자진 사임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좀 밝혔고 사회이사 곽경훈 해임의 건도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3호 의안은 지금 현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바뀌어진 이제 변경 후 새로운 경영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네. 양홍선, 김성근, 김기현 선임의 건이 모두 가결이 되면서 지금 대운에너지 측의 새로운 이사진들이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를 좀 갖게 되는 계기를 좀 마련한 셈입니다. 회사는 이후에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좀 제출했는데 지금 지배구조에 따라서 전 경영진의 해임과 새로운 지배력을 좀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금 센트럴 인사이트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는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5월 17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5월 17일까지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상장 폐지할 것인지 상장 유지할 것인지 또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4월 28일 그리고 4월 29일 두 건의 이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자율 공시가 있었는데 부산은행에 ATM 기기를 좀 납품한 겁니다. 최근 매출액이 2.5%에 해당되는 4억 6,500만 원에 좀 해당하고요. 두 번째 공시는 24억 8,500만 원, 이 농협은행의 2022년도 전산기기 ATM 납품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매출액 13.7%, 내년 3월까지 좀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공시는 역시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4억 5천 그리고 24억이니까 한 30억이 채 안 되는 국내 ATM 기기의 어떤 매출 수주 공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회사가 지금 이 시점에 수주 공시를 좀 빈번하게 좀 제출하고 지배 구조도 새롭게 가져가는 최대 주주의 변경도 이뤄냈고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대주주의 어떤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는 어떤 의사 결정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들은 사실상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지는 맞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과거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소명이 필요해 보여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 경영진과 현재 경영진, 지금 새로운 현 경영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 경영진, 전전 경영진, 그리고 현재 경영진을 하여금 지금 이게 사실상 이 검찰에 고발돼서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아직 전체적인 횡령 대상자의 규모,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어떤 공소 사실 이후에 지금 형이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좀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 회복에 대해서 횡령의 어떤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변경 전 이전에 이제 이 경영진이라고 불렸던 이 엄상진 대표 측의 어떤 임원들에 관련된 횡령 배임 의혹이 있었고요. 이 전 경영진에 관련된 횡령 배임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적인 변화에서는 최대 주주가 최근에 바뀌었고 경영진이 새롭게 좀 구성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러하여금 사실상 이 불법 행위 미수근의 어떤 추정은 법률적으로 좀 지속해서 좀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들이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첫 번째가
회사는 감사 의견을 적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어떤 사유는 부분적으로 해소한 것은 맞는데 네. 지금 횡령 배입에 대한 어떤 주체는 지속해서 소명해 가는 회사의 이슈가 맞습니다. 세 번째 제일 가장 좀 심각하게 좀 판단됐던 대목은 회사의 지배력 부분이었어요. 지금 정확한 어떤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회사가 이로 인해서 도태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최대 주주 그리고 새로운 최대 주주로 하여금 새로운 임원진들의 어떤 교체 이 부분이 좀 가셔야되는 것들이 좀 키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바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요소들은 이뤄낸 것은 맞지만 이게 지금 당장 개선 계획서에서 단기간에 너무 이루어진 만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이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오히려 당장의 상장 유지 결정을 할 것인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숙제를 또 미션을 좀 제공함으로써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을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화장품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 사업이 금융 자동화인데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엄상진 전 대표이사 측에 관련된 어떤 신사업으로 회사가 좀 영위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경영진의 어떤 변경 교체 이후에는 중단 사업으로 좀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으로 보여지는 ATM 기기 관련된 매출 부분은 크게 신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치되는 새로운 사업 부분의 확장성을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회사는 전 경영진과의 교체 이후에 색깔 지우기가 아마 이 기간 안에 좀 진행될 것이 좀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어떤 유관 관계가 좀 부족한 이 사업 부분은 철수 내지는 좀 중단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센트럴인사이트 지금 개선 기간 종료 이후에 사실상 감사 의견의 적정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감사 의견 적정 제출 이후에 급한 불은 좀 껐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상존하고 있는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의혹 부분, 경영권 분쟁의 어떤 중기 또는 장기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빠르게 이번 임총에서 장악이 됐고 해임 한 건이 가결된 만큼 회사는 사실상 이런 부담들이 또 다소는 완화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단기 5월 17일까지 상장 유지를 결정하기에는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좀 국한될 것인가. 다시금 해임된 대상자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내지는 다시금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경영권 분쟁의 시초가 완벽하게 좀 끝났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기업심사위원회는 종합적인 상의를 한 번 더 잘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거래 재개보다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개선 기간을 조금 소폭의 기간이라도 좀 부여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합니다. 네, 센트럴 인사이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의 거래 재개보다는 그래도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 함께 해주셨습니다.